근데 저는 장애 극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장애를 극복했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호포츠 아나운서 차화진입니다. 오늘 스포츠X 숨겨진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별한 러닝 크루를 운영하는 김남영 베프런 크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베프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베프런의 크루장이자 장애인 직계선 강사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근데 또 러닝이 엄청 붐이었잖아요. 저도 스포츠 중에서는 유일하게 러닝을 즐기고 있는데 베프런이라는 그런 러닝 크루가 뭔지가 궁금해요. 러닝 크루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도 러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하게 제 두 다리로 뛰는 게 아니라 네 바퀴를 러닝을 합니다. 바로 수동 휠체어를 제가 직접 밀고 러닝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러닝 크루에 문의를 했지만 네. 돌아오는 답변은 다 거절이었습니다. 페이스가 맞지 않는다. 네. 우리는 장애인과 뛴 적이 없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배리어프리, 그다음에 베프런, 우리가 베프인 것처럼 네. 베프런의 러닝 크루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의미가 되게 좋네요. 저 베프라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면 크루장님께서 러닝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러닝이라는 게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길만에 있으면은 그게 제 매력 포인트인데 저 같은 휠체어 장애인한테는 그게 매력 포인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비장애인들은 실내에서 하는 게 있죠. 러닝머신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휠체어 러닝머신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수요와 공급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러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닝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서든지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게 제일 크고 또 뛰면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롯데가 진행하는 슈퍼블루 마라톤도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마라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같이 대회활동했던 형이 있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한번 참여해 볼래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러닝도 관심이 없었고 더군다나 마라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결코 네, 형 해볼게요 라고 해서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 거라고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전 처음에 마라톤을 하자고 했을 때 42km 뛰자는 줄 알고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5km, 10km 하프가 있더라고요. 저는 5km를 처음 달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운동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지만 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 자갈밭길을 그게 코스거든요. 근데 가니까 막상 휠체어가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좀 느꼈더라고요. 그럼 처음 참여를 하셨을 때, 이 마라톤이 아직 장애인 분들이 참여하기는 힘들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의 취지인데, 과연 자갈밭길이 존재도 되는가? 또 하나 제가 문제가 든 거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기록을 저희가 띄우고 사진을 찍어요. 인증사진 찍는데, 거기에 단상이 있는데, 그 경사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휠체어 탄 사람은 아예 단상 밑에서 찍거나, 아니면 휠체어에 내려서 걸어가서 찍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마라톤 취지가 발달장애인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문의를 넣었죠. 문의를 직접 넣으셨어요? 네. 어떤 부분을 문의를 제가 넣었나요? 그 문의를 넣은 거는 2023년도에 또 최근이요? 갔다 왔는데 그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로 설치,
그다음에 수동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 설치해 달라라고 했는데 2024년도에 코스가 이제 평지로 바뀌었고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장애인분들, 비장애인분들이 아마 요청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베프런 420이라고 해야 되나요? 420? 아, 네. 420? 네. 420. 420 열리잖아요. 이 네. 마라톤을 통해서 그럼 네. 참여자들이 얻었으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420 했을 때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420이랑 장애인과 420. 장애인의 날? 맞습니다. 저희가 420을 준비한 이유는 네. 장애인을 할 때 스포츠 대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420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냥 단순히 뛰는 게 아니라 이 날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지만 같이 뛸 수 있고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강사를 해야겠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수동을쳐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도블록의 턱이라던가 수업을 가야 되는데 강의실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던가 그런 것을 좀 바꾸고 싶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를 만들고 나서 학교에 건의를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계단이 깎여지고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인식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 먼저 나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아마 무의식적으로 느꼈나 봐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내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전국에서 인식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3년째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아리라는 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아, 네. 이게 강원도에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동아리인데요. 장애 인식 개선, 장애 인권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인지해요. 오, 인지해. 네. 오, 좋은데요? 네. 네. 사람인의 알지에 같이 하자라고 해서 사람 사이에 어울리라는 동아리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고요. 네. 세미나도 열고요. 또 저희가 또 강의도 하고 그런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원들의 비율이 궁금해요. 장애인분들이 더 많으신지. 생각보다 비장애 학생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학생한테 연락을 다 돌렸어요. 네. 좀 함께 해달라. 네. 근데 오는 답변 중에 대부분의 답변이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아직 내가 사회로 나가기 힘들다. 네. 어울리기 힘들 것 같다. 라는 게 좀 주였어요. 그럼 첫 강의를 하셨을 때 기분이 궁금해요. 강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강의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강사만 따면은 네. 되게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닿은 게 한 시골의 초등학교였어요. 근데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0명이래요. 좀 처음에 되게 떨렸는데 네. 시작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이제 반응해 주니까 네.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자신 있는 게 초등학생 강의가 오, 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초등학생들 친구들의 반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장애인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강사로서 장애인이 왔다는 게 그들한테는 되게 신기한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강의 다 듣고 저한테 와서 오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장애인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실제로 편지를 써줘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럼 가장 보람찼던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강의 갈 때는 양복 입고 가는데 네. 처음에 어르신들은 다 무시해요. 저 꼬맹이 강사가 뭐야. 네. 근데 강의 듣고 와서 참 잘 들었다. 고맙다. 그래서 나도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여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을 때 더 힘이 나고
제가 강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시나요? 사실 법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어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는 네. 직장 내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사업주 대상이에요. 그래서 장애 유형, 네. 장애 에티켓, 네. 그다음에 직장에서 장애인들을 왜 고용해야 되는지 그걸 법으로 한 5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게 일단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거기 가서 유엔에서 바라보는 장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세계와 장애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걸 말해주고 저는 제 무기를 사용하죠. 제 무기라고 하면은 저는 28년째 장애인 강사자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장애인으로서 살아왔는지, 네. 비장애인들과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 강사님께서도 스스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강의를 할 때랑 비장애인 분이 강의를 할 때랑 느끼는 게 다를까요? 청중들이 들었을 때는 와닿는 면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장애인 강사분들은 어쩌면은 지식, 그다음에 내용 위주로 하면은 저희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 주니까 돌아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해라고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저는 딱 싶어요?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지금 막 극복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하나 붙는 게 장애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해야만 뭐 결혼하거나 네. 장애를 극복해야만 작가가 되거나 네. CEO가 되거나 네. 어떤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장애 극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장애를 극복했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장애가 있어서 힘든 건 맞아요. 네. 근데 싫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극복을 어떤 싫어하는 상태를 내가 넘어섰을 때 네. 그걸 뛰어넘는다는 건데 네. 굳이 내가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장애를 극복했다는 말보다는 장애를 인정했다. 인정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한테도. 또 2번째는 네. 항상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은 꼭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게 듣는 대상이 다 비장애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장애인식 개선을 장애인이 더 들어야 돼요. 또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장애인식 개선했을 때 장애인을 도와주세요. 장애인을 이해해야 돼요. 라고 비장애인들한테 얘기해야죠. 근데 그것도 맞지만 저는 반대로 장애인이 더 사회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도와달라고는 얘기하죠. 그랬을 때 장애인이 더 역량을 펼치고 함께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인식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은 비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장애인들이 더 필요하다. 또 저 같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야 된다.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인식 개선이 똑바로 올바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차별적인 용어가 있을까요? 그 비장애인 분들이 모르고 쓰시는 말 중에. 어쩌면은 언론이나 정치나 모든 방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안진뱅이. 안진뱅이. 안진뱅이라는 단어가 법적으로 국어 사전을 봤을 때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걸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걷게 된 지가 지금 벌써 12년 차인데 네. 17년 전에는 저는 아예 못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는 진짜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진짜 안진뱅이라고 하면은 네. 그건 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이라고 불린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불구자, 네. 안진뱅이라고 비교해서 부르는 게 있죠.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로가 사회로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좀 보면은 요즘에 한창 많이 나오는 단어가 표준사업장이라는 네.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에서 자회사를 주는 거거든요. 자회사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장점은 있죠. 장애인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장애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네. 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회로 나와야 된다. 근데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인 것 같아요. 스포츠는 그 영역이 없잖아요. 네. 저희가 러닝을 했을 때 저는 휠체어를 타고 아나운서님은 그냥 러닝하면 되고 네. 서로가 같이 뛰고 네. 또 여러 많은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장애인 스포츠이긴 하지만 장애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휠체어 농구도 제가 휠체어 타고 농구하고 휠체어 타고 농구하시면 네. 돼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라는 그 매개체가 어쩌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크루장님의. 첫 번째는 저희 크루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저희 크루는 전국에 있고 또 장애 유형도 다양하거든요. 매번 모이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모여서 저희끼리 대회를 열어요. 그걸 좀 많이 활성화해서 개인적으로 비장애인 분들을 장애인을 좀 더 알아가고 장애인 분들을 비장애인을 존중하면서 또 사회로 나오는 걸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대회도 저희가 열고 싶고요. 네. 주체적으로. 또 저 개인적으로는 강사로서 조금 더 많은 지역에서 강의하고 싶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표준 사업장을 좀 넘어서서 장애인과 진짜 비장애인이 한 공간, 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그걸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저희 스포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많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인터뷰를 보실 때, 스포츠는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스포츠구나, 라는 걸 아시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베프런 크루장 김남영 크루장님과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다들 베프런 420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